윤고은의 EBS 북카페 2부로 건너왔습니다. 다정한 시선으로 바라보면 제 아무리 딱딱한 마음도 둥그러지고 다감한 손길로 보듬으면 그 어떤 복잡한 생각도 가지런해집니다.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삶의 일렁임에서 만난 54개의 한자들. 그로부터 길어올린 다정한 사유가 담긴 산문집입니다. 한자 줍기를 품고 오신 젊은 학자. 한자를 통해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연결하며 존재의 근원적 물음에 다가드는 최다정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잠시 작가님 소개를 해드리면요. 최다정 작가님은 한자와 만주어 등을 바탕으로 옛 시절로부터 전해져 온 문헌을 새로이 발굴하고 꺼내어 연구하는 젊은 학자시고요. 고려대학교 고전 번역 전공 박사과정 수료했고 쓰신 책으로 한자 줍기 또 시가 된 미래에서가 있습니다. 지금 북카페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새해로 딱 건너와서 첫 번째 초대석 손님이십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어떤 마음으로 북카페에 오셨어요? 오시는 게 어떠셨나요? 먼저 이렇게 새해 첫 손님으로 북카페에 초대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찾아왔고요. 네. 오늘 북카페에서 제가 그동안 한문 공부해왔던 이야기와 또 제가 책을 지었던 마음들 청취자 여러분들과 나누고 온기의 마음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네 기쁜 마음으로 찾아왔습니다. 네, 오늘 품고 오신 책이 한자 줍기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시가 된 미래에서도 출간하셨는데 그 시가 된 미래에서를 저희 이번 주 1부 코너에서 쭉 읽고 있습니다. 네. 너무나 많은 위로를 받게 됐는데 이 두 책을 또 북카페에서 다루게 된 것이 너무 영광스럽기도 하고 또 뭐랄까요?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연말을 건너서 또 이제 새해를 그래도 희망을 좀 품으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읽기에 너무나 딱인 두 권의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 두 권을 엮으셨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한자 줍기 같은 경우는 한자 줍기가 세상에 나온 지 꼬박 2년이 되었더라고요. 네. 이 책이 2023년 1월에 출간이 되었는데 이번에 한자 줍기로 저를 초대를 해주셔서 저도 책꽂이에 꽂아두었던 한자 줍기 책을 오랜만에 꺼내어 보면서 되게 굉장히 새삼스럽더라고요. 이 책이 세상에 나온 지 벌써 2년이 흘렀구나 이런 생각이 네. 들어서 새삼스러웠고 또 최근에 시가 된 미래에서라는 책을 출간을 했는데 이 한자 줍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공부의 길을 걸으면서 공부하면서 제가 만나게 된 그런 아름다운 한자들이나 각별하게 의미가 다가오는 한자들을 메모해놨던 한자 줍기 수첩을 네. 바탕으로 지은 책이고요. 그리고 이 시가 된 미래에서는 시경이라는 기원전 세상에서 지어진 그런 시들을 제가 읽고 공부를 하면서 저한테 각별하게 다가오는 시들을 모아두었던 것을 지금 저를 둘러싼 그런 시나 또 사랑의 마음 그리고 자연 속에서 어떻게 연결 지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면서 지은 산문집입니다. 지금 한자 줍기는 그러니까 2년 전에 출간한 책이다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북카페에 오시면서 다시 한번 또 눈길을 주신 거잖아요. 네, 또 맞습니다. 보신 건데 워낙에 작가님이 하시는 작업 자체가 정말 오래전의 작가들과 수다쟁이 작가들과 소통하는 일이잖아요. 어찌 네, 보면 글자를 통해서 소통하시고 하는 작업을 하시는데 2년 전에 내가 썼던 책을 다시 딱 들여다봤을 때 새롭게 느껴지는 무언가가 있었나요? 일단은 네, 정말 새로웠고요. 2년 동안 제가 계속 공부의 여정을 지나오면서 네. 바뀐 점도 많구나. 그렇지만 이 한자 줍기는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 공부에 임하는 가장 순수하고 가장 맑고 가장 행복했던 그런 공부의 마음을 담은 책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저한테 이 책이 다시 한번 힘이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이 책을 쓰던 당시에도 공부를 하면서 공부의 마음을 연구의 언어나 공부의 언어가 아닌 그런 문학의 언어로 또 저의 언어로 따로 기록을 하는 게 저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되어서 네. 이 책의 집필 자체도 저한테는 굉장한 응원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또 지금 다시 이 책을 꺼내 보면서 지금의 제가 하고 있는 공부와 연구에 또 이 책이 다시 한번 힘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더욱 더 이 북카페에 감사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작가님 스스로에게도 그렇지만 이 책을 펼쳐보는 많은 독자분들에게도 정말 난로처럼 따뜻한 기운을 주는 그런
그런 책이기도 해서 용기를 주는 책이라고나 할까? 라는 감사합니다.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김태유님, 젊은 한자 작가님까지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 주셨어요. 작가님 소개 이렇게 보면 항상 젊은 학자, 젊은이 붙습니다. 네, 이게 비단 나이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닐 것 같긴 해요. 네. 제가 이 오래된 문자, 오래된 그런 고서 이 책들을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투영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을 좋게 봐주셔서 이렇게 젊다라는 표현을 붙여주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김미영님은 최다정 작가님 반가워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나이 지긋한 작가님이 나오실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게 고정관념일까요? 저에게만 그럴까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한자를 굉장히 한자라는 문자 자체를 어렵고 좀 넘어야 하는 장벽 이렇게 지금의 세대는 그렇게 네. 많은 인식을 해주셔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민영님은 작가님 반갑습니다. 살짝 떨리시는 모습 이해돼요 하시면서 카페인들 모두 따뜻한 사람들이라 편하게 이야기 나눠주세요 네, 하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무섭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동일님은 제가 이제 오시기 전에 일부에서 네. 작가님이 이번 책 이 한자 줍기에 담아두신 생각 하나를 살짝 흘렸거든요. 네. 그 타임머신을 탈 기회가 있다면 네네. 조선으로 가서 유득공 네. 이 선생을 만날 거다. 그래서 계속 얘기할 거다라고 얘기하셨던 부분이 떠올라서 이렇게 살짝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동일님이 왜 유득공 선생님이신지 그것이 알고 싶다입니다 하셨어요. 제가 그 한자 줍기 책에도 그렇고 이번 책에도 그렇고 이런 유득공이라는 학자와 조선의 박제가 이런 학자들의 네. 이야기를 자주 이렇게 이야기할 기회가 되면은 어. 많이 소개를 하고 책에도 많이 적는데요. 조선의 그러니까 몇백 년 전에 이 땅에 살았던 그런 학자들이고 그 학자들 역시 지금 제가 이 한문을 공부하면서 공부하고 있는 텍스트인 논어맹자, 대학중용 이런 책들을 네. 공부를 하고 또 한문을 공부해서 자신의 글을 짓고 그랬던 학자들인데 정말 신기하게 이 학자분들 유득공 선생님이나 박재관 선생님이 남긴 이 학자들이 남긴 글들을 읽어보면은 저랑 마음이 정말 잘 통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공부에 임하는 마음가짐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마음의 결이나 글을 쓰는 글에 네. 대하는 그런 마음가짐 같은 것이 이 유득공이라는 학자와 잘 통하는 것이 느껴져서 이 한자줍기 책에 적었던 그 상우라는 그 네. 단어를 떠올릴 때 저는 이 유득공 학자 그리고 박제가라는 학자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저한테는 굉장히 오래된 벗 친구 같은 느낌이라서 소개를 많이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상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옛사람과 벗함이라는 뜻의 말. 그러니까 이 한자 줍기 자체가 이렇게 어떤 말들을 딱 등장시키고 거기에다가 작가님이 생각을 풀어놔 주셨는데 진짜 이렇게 챙겨서 작가님도 도토리 줍는 다람쥐 얘기를 책에다 하셨지만 다람쥐 2, 3가 되어서 계속 이걸 챙기고 싶은 욕구를 느끼게 만드는 말이 너무 많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왜 이 54, 그러니까 54개의 말을 고르셨나요? 54개의 글자는 제가 아까 오프닝 할 때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제가 한문 공부를 하면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그런 특별히 아름다운 의미를 지녔구나 이렇게 깨달았던 글자들을 따로 모아놓은 그런 네. 메모장 수첩에서 이 책을 엮으면서 그 글자들, 그 한자들 을 저의 지금의 삶과 저의 생활과 저의 마음에 이렇게 연결 지을 수 있는 그런 글자들을 모아서 산문을 지었습니다. 네. 작가님은 그러면 네. 너무너무 내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고 너무 황홀한 그런 어떤 한자 그런 말을 찾으시면 그것을 책으로 제가 미루어 봤을 때는 책을 읽은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는 널리 소문내시는 것을 소문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하시는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만 갖고 싶은 그런 단어도 있나요?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수첩에 적을 당시에는 네. 그런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와 이거는 나 혼자만 왜냐하면은 그 한자를 보는 사람마다
다가오는 느낌이 그렇죠. 다를 것인데 나한테만큼은 이 한자가 지금의 나한테는 이런 의미로 와 닿았구나. 네. 이런 의미로 위안이 되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나한테만큼은 이런 의미로 응원이 되는구나. 네. 이런 생각에 나만 알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그동안 그런 한자 줍기 수첩을 굉장히 많거든요. 네. 열 몇 권 되는 수첩을 적을 때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거를 나 혼자만 갖고 나 혼자만 알고 있기엔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가깝게는 저의 주변 가족들이나 친구들도 제가 무슨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쵸. 무엇을 하면서 기쁨을 느끼면서 살아가는지 이런 것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 아쉬워서 일단은 가까이 있는 제 주변 사람들한테 먼저 알려주고 싶다 이런 마음에서 글을 지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글을 계속 쓰다 보니까 이것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이런 마음, 이런 욕심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곡간 문을 여셨군요. 네, 이제 맞습니다. 완벽하게. 이 곡간 내부를 들여다보는 즐거움이 너무너무 컸습니다. 지금 김미경님은 소리 글자 한글도 예쁘지만 그림 문자 한자도 무척 예쁘다 생각하곤 했어요 라고 하셨는데 작가님 어떻게 해서 이 한자의 세계에 네. 처음 매력을 느끼게 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한자는 지금 방금 이 청취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 이 모양새, 이 형태 자체의 아름다움에 먼저 매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언제 이걸 처음으로 예뻐했나 이런 생각을 하면 전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부터 초중고 시절부터 이 한자를 쓰는 것 자체를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모양, 그 문자 자체의 아름다움에 먼저 반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랬고 제가 한자 말고 만주어도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만주어는 또 한자와 완전히 다른 형태의 문자거든요. 만주어도 마찬가지로 쓸 때의 그런 느낌이라던가 네. 이 한자의 그런 모양 자체의 아름다움을 저는 굉장히 커다랗게 느끼고 그것이 이 공부를 계속 해나가게 이끌어주는 하나의 원동력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작가님이 그 한자 자체의 아름다움을 느끼셨다, 또 만주어의 아름다움을 느끼셨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한자 줍기를 읽는 동안 또 앞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가 된 미래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네. 사실 한자 자체를 포착한 그것도 좋긴 한데 작가님이 그걸 풀이해서 작가님 생각을 더해주신 그 작가님의 문장 자체가 최다정 작가님 문장 자체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밑줄을 긋게 됐고 네. 또 기억해 두고 싶게 되기도 했습니다. 글을 계속 이렇게 곡간을 열고 계속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 느낌? 네, 들기도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네. 이 책에 보면 정말 여러 한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한 글자인데 너무나 강렬한 그런 글자들도 있습니다. 요거 한 글자 먼저 얘기를 좀 드리면요. 소라는 글자가 있어요. 거슬러 올라갈 소. 네. 네, 이 모양새 자체를 설명을 너무 아름답게 해주셨더라고요. 네. 이 소라는 글자. 저도 이 글자를 이제 시나 편집글에서 발견하고 네. 특별히 원래 알고 있었던 글자지만 이게 이제 문장 속에서 어떤 작가가 이 당시에 이 한자라는 문자를 사용해서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고 또 자신의 그런 마음을 담은 시와 문장을 쓸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절절한 마음으로 이 한자를 네. 썼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마음이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네. 왜냐하면 한자라는 문자로 글을 짓고 또 말을 했던 그런 사람들은 조금 더 우리랑 생각하는 바, 또 글을 쓸 때 마음을 쓰는 방법이나 이런 게 달랐지 않을까 이런 그쵸.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네. 거슬러 올라갈 소자. 그러니까 내가 그리워하는 그 네, 상대가 있는 맞습니다. 쪽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싶다라는 네. 그런 표현을 딱 이렇게 강렬한 한 글자로 써둔 것을 딱 발견하셨을 때 그 감동이 얼마나 놀라울지 글 통해서 또 짐작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이 북카페 어깨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북카페 초대석 어깨 퀴즈. 네, 어깨 퀴즈입니다. 오늘의 문제입니다. 저는 한자줍기라는 책에서 성곽걷기라고 해서 조선의 수도 한양의 사대문 이야기를 담아두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 문은 600여 년간 통행이 금지된 닫힌 문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닫혀 있다가 가뭄이 들면 비로소 열렸습니다. 한양의 사대문 중에 비를 내려주는 하늘과 소통하는 문으로 여겨졌던 북악산 험악한 산세의 중턱에 있는
북대문. 이 북대문은 무슨 문일까요? 이 북대문의 이름 무슨 문일까요? 라고 하셨는데 최다정 작가님 다정한 힌트 부탁드릴게요. 이 북대문을 다른 말로 어떤 문이라고 일컫는데요. 그쵸? 힌트를 하나를 드리면 여기 엄숙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한자가 하나 들어갑니다. 네, 엄숙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한자가 하나 들어가고 그러면은 하나 더 힌트를 드릴까요? 네. 글자 수대로 다 주세요. 네. 고요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어. 한자도 들어갑니다. 네, 엄숙하다는 의미의 한자 이것 그리고 고요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한자 이것 이 두 가지가 들어간 네. 문 이름 우리 카페님들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미 너무 잘 아신다 싶으신 분들은 오답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연들이 많이 한자에 대한 모든 것을 지금 담은 사연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우리 음악을 듣고 오도록 할게요. 어떤 음악 준비하셨나요? 첫 곡은 강하솔 가수님의 디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을 준비하신 이유가 이 곡은 제목이 친애하는이라는 디어라는 제목의 노래인데 사랑에 대한 노래입니다. 제가 저의 플레이리스트 중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노래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은 네. 저는 이 강하솔 가수님의 디어거든요. 와, 그래서 사랑이라는 이 마음을 음악으로서 선율로서 아주 천천히 느껴볼 수 있는 그런 노래라서 저는 마음이 힘들 때나 아니면 네. 기쁠 때나 사랑의 마음을 노래로 느껴보고 싶을 때 이 디어라는 곡을 꺼내서 듣거든요. 그래서 청취자분들도 천천히 사랑의 마음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곡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갈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목요일 2부 초대석. 오늘은 젊은 학자가 전하는 다정하고 다감한 한자의 세계. 아침달에서 펴는 한자 줍기의 작가 최다정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책 속의 문장을 작가님 목소리로 직접 듣고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 읽어주실 건가요? 네. 오늘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은 한자 줍기 23페이지에 제가 적어둔 최후의 세계라는 글입니다. 최후의 세계? 골라오신 부분 어떤 내용일지 그럼 낭독 듣고 갈게요. 최후의 세계. 욕파불능. 공부를 멈추고자 해도 그만둘 수 없는 단계. 어떤 세계든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사랑이 있고 오해가 있다. 반대편에 서 있는 마음을 동시에 끌어안고 살아야 하는 긴장된 순간들도 있다. 예상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사는 건 이미 모순적으로 흘러왔을 것이다. 어긋남을 알아채게 되는 불편한 순간에 대한 대처는 대체로 도망이었다. 한 공간, 한 사람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도망쳐야 살아낼 수 있었던 삶은 아슬아슬했지만 쉴 틈 없이 희망적이기도 했다. 빨간불과 초록불이 동시에 켜지면 나는 믿었던 세계를 버리고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로의 도망을 꿈꿨다. 도망을 치고 나면 더 멀리 도망치고 싶었는데 이런 도망들의 끝에는 최후의 도망, 그러니까 곧 도망이 없는 세계가 있을 거라 생각했다. 환불받을 수 없는 세계, 사직서를 쓸 수 없는 세계, 더 이상 도망 다닐 수 없는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날도 올 것이라 예상했다. 공부를 그만두고자 하여도 그만둘 수 없게 되어 자신의 재주를 다하는 데에 이르다. 논어 옹야. 최후의 세계는 모순을 보고 듣고 만지더라도 눈을 더 부릅뜨고
귀를 쫑긋 세우며 따뜻하게 손을 꽉 잡아줘야 하는 세계이다. 최후의 세계에서 내게 주어진 숙제는 아름답도록 슬프고 슬프도록 아름다워서 모순적이고 이상한 것들을 끈질기게 설명해 보는 것, 그것뿐이다. 이상한 것들을 피하지 않는 것이 규칙인 세계. 빨간불과 초록불이 동시에 켜져도 길을 건너야 하는 그런 세계이다. 최다정 작가님 낭독으로 한자 줍기 중 최후의 세계 욕파불능 듣고 왔습니다. 이 부분을 딱 골라서 읽어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이 글을 썼을 때의 그런 마음이 지금의 저에게 필요해서 이고요. 네. 낭독의 어, 힘이 또 있으니까요. 네. 네. 이 초록불과 빨간불이 동시에 켜지는 마음에 아, 대해서 썼는데 이건 제가 실제로 겪었던 순간입니다. 근데 네. 제가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그때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섰는데 빨간불과 초록불이 동시에 켜지더라고요. 네. 초록불이 켜질 타임 그 순간이었는데 동시에 켜져서 그래도 제가 건넜거든요. 그래서 근데 초록불과 빨간불이 동시에 켜지는 이런 좀 모순적이고 이상한 이런 순간에도 내가 그 길을 건너는 그 마음을 경험하면서 네. 그 순간의 경험이 저한테는 굉장히 좀 색다르고 하나의 깨달음을 주는 그런 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공부의 길에서도 힘들거나 모순적인 그런 순간들 혹은 도망치고 싶은 그런 순간이 오더라도 네. 이 길을 한번 끝까지 가보자. 이게 왜 이상하고 왜 모순적으로 느껴지는데 내가 이 길을 왜 건널 수밖에 없는지, 이거를 왜 이 공부를 왜 할 수밖에 없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끈질기게 한번 설명을 해보고 무엇이 아름다운지, 이걸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이 길에 끝까지 한번 가보자 이런 마음을 그 순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얘기에서도 아마 카페이님들 짐작하시겠지만 한자 줍기 읽는 동안 와, 한자를 줍고 담고 이렇게 한문 공부를 하는 이 행위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구나라는 것에 좀 놀라기도 했고요. 한자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기도 했고 그런 생각 처음 해봤어요. 솔직히 한자가 아름다울 수 있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처음 해보기도 했었고 작가님 책 통해서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작가님이 이 한자 공부에 대해서 평생 무료로 갖고 놀 수 있는 장난감 세계를 알게 된 듯이 계속 공부하고 싶다라는 그 고백을 곳곳에 하고 계신데 뭔가를 계속 탐구하고 공부하는 그 마음이라는 것이 꼭 한자가 아니어도 어떤 것이든 간에 진짜 멋진 거구나라는 것에 좀 감동을 받기도 했거든요. 새해 첫날 읽었는데 그 얘기 좀 더 듣고 싶습니다. 이 회사 후소라는 말이 있죠. 이 친구들과 모인 자리에서 10년 후에 내 모습이 어땠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게 됐던 순간에도 작가님이 피력하신 그 소망이 네, 맞습니다. 네. 그 순간이 기억이 나는데요. 친한 친구들과 모여서 우리 10년 뒤에 어떻게 되어 있을까? 그때 뭘 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이야기를 나눴었거든요. 네. 근데 그 순간에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이 공부를 내가 그때도 계속 하고 있었으면 좋겠고 내가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때 이 잘한다는 게 어떤 능력의 문제나 결과의 문제라기보다는 한자 공부가 워낙 어렵고 네. 한자의 세계가 무궁무진하다 보니까 공부를 해도 난 아직 부족하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때 시간이 더 흘렀을 때 제가 공부의 그런 경험이 더 쌓였을 때 좀 더 한문으로 쓰인 그런 옛 글들이나 문장들을 좀 더 잘 읽을 수 있고 그 옛날 사람들이 이 글에 남긴 한자라는 문자로 네. 남긴 이 글을 내가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그런 한문을 읽는 그런 물리가 좀 더 트여서 옛 사람들의 마음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싶다. 그땐 그 일을 좀 더
능숙하게 하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글에 그런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얘기하셨던 그 회사 후소라는 말 자체가 네. 뜻이 이제 그 얘기를 좀 우리 함께 나눠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림 그리는 일은 흰 바탕이 마련된 이후에 한다라는 뜻인데. 네, 맞습니다. 이 문장을 처음 경서에서 읽었을 때 그때에도 밑줄을 그었었는데 이 논어맹자 대학 중용 이 네. 사서는 공부를 할 때마다 또 새롭게 지금 저한테 주어진 그런 생각이나 과제에 따라서 새롭게 밑줄을 긋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회사후소라는 단어는 제가 책을 읽을 때마다 공부를 할 때마다 같은 페이지에 밑줄을 긋게 되는 그런 이 대목이거든요. 진짜 기댈꽃이네요. 네, 정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것은 흰 바탕을 흰 도화지를 마련한 그 이후에야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인데 계속 이 한문 공부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부를 아무리 해도 계속 부족함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흰 바탕을 마련하고 있는 흰 도화지를 더 깨끗하게 더 커다란 도화지를 네. 마련하고 있는 시기이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서 이 대목이 저한테 굉장히 특별하게 항상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는 책에도 쓰셨지만 주변에서는 다정아 그렇게 공부하면 뭐가 되는 거니?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질문을 끊임없이 받고 그 공부라는 게 또 지금 이 시대에 인문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더라고요. 현실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네. 이 한자 줍기에도 담았지만 근데 저는 이 공부를 통해서 무언가 이루고 싶다, 되고 싶다 이런 마음, 그런 욕심보다는 저 자신하고 나 자신과 화해하면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마음이 아마도 이 한자 줍기에 담겨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한자 줍기를 쓰고 나서 흘러온 지금까지도 그 마음이 이 공부를 계속 포기하지 않고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어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 한문 공부하시는 그 기록들이 많이 있는데요. 책에 거기서 제가 이거 설마 진짜 싶었던 말도 있었는데 심광채반이었어요. 심광채반 설명 좀 해주시죠. 이거 가능한가요? 심광채반은 공부를 함으로써 이룰 수 있는 그런 경지 혹은 공부를 함으로써 그런 얻게 되는 효능이랄까 닿아야 하는 그런 덕목인데 공부를 하면 마음이 펼쳐지고 마음이 넓어지고 몸은 펼쳐진다 이렇게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좀 더 편안한 상태 그리고 평온한 상태 에 이르게 된다는 것인데 이게 실제로 공부를 한다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몸이 그렇죠. 펼쳐지고 그런 면도 있지만 공부를 계속 해가는 그런 마음가짐을 이런 것을 추구하는 마음가짐을 가지면서 공부를 해야 한다. 이런 의미로 아마 선대의 학자분들께서 그쵸. 이런 지향점으로 두고 가자. 심광채반. 실제로 공부를 할 때 마음이 이게 어떤 기본적인 효능으로 바로 즉각적으로 다가오는 게 아닌 거잖아요. 하지만 이런 마음으로 계속 탐구하고 해야 된다는 거. 어찌 보면 제가 이 책에서 건져 올린 단어 중에서 너무 마음에 들었던 단어 중에 잠심도 있었거든요. 잠심. 네. 요 마음과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잠심도 얘기해 주세요. 잠심은 마음을 가라앉혀서 이렇게 잠수하듯이 아주 더 아래로 가라앉혀서 그 어떤 단어나 어떤 문장 혹은 경서에 담긴 그런 이야기, 선현들의 그런 글을 가라앉혀서 이해한다라는 의미인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심광채반이라던가 이 잠심이라던가 공부를 하는 이 한문학 이 공부를 하는 그 텍스트가 워낙 오래 전에 몇천 년 전에 기원 전에 이렇게 쓰였던 글이고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남겼던 글인데 그 글을 지금까지 그 몇천 년의 세월 동안 많은 문인 학자들이 다 이 똑같은 텍스트 논어맹자 대학 중용 이런 시경 혹은 서경 이런 경서들을 공부를
똑같이 이 텍스트를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이 텍스트에 담긴 그런 마음이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길고 넓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 책 경서 앞에 서 공부를 하려고 경서 앞에 앉아 있으면 자연스럽게 좀 고요해지고 겸허해지고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이 심광채반이라던가 잠심이라던가 이런 한자어들이 저한테 더 각별하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아름다운 말이라는 생각이, 아름다운 네. 생각, 태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지은님, 작가님의 순수한 지적 호기심과 열정이 라디오 넘어서 저에게도 전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올해는 푹 빠져서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작가님 응원합니다. 하고 사연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덕분에 말씀해주신 말씀 덕분에 저도 힘이 납니다. 이민영님은 말씀에서 최다정 작가님의 한자 사랑이 가득 담겨 있음이 오롯이 느껴져요. 들을수록 한자 공부가 하고 싶어지네요. 진짜로 작가님 책 보고 한자 공부에 나서신 충동을 느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 어떤 방법으로 시작하면 좋을까요? 하고 질문 주셨거든요. 중학생이 될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한자가 예뻐 보일 수 있을까요? 저도 같이 공부하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일단 이 한자가 한자 한 글자 한 글자를 먼저 그 한자라는 그 문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지금 쓰이는 이 문자가 처음에 생겼을 때 네. 그 갑골문으로 생겼었던 그 당시에 이게 어떤 의미를 지녔었는지 그 상형 그림 문자로 쓰였던 그 시절에 네. 이 한자가 어떤 의미였는지를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지금 떠오르는 글자는 이 책에 담은 것 중에 그 평평할 평자도 네. 그런 상형의 의미에서 출발을 해서 만들어진 글자인데 이건 악기를 두드릴 때 그 소리가 이렇게 넓게 주변으로 퍼지는 그 형상에서 네. 만들어진 글자거든요. 그렇게 이 한자가 원래 어떤 의미로 만들어진 건지 그걸 깨닫고 나면은 이 평자가 쓰인 생활 속에서 쓰이는 그런 한자 그 단어들이 조금 더 각별하게 좀 시각화되어서 다가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평소 우리가 평소에 할 때 그 평소라는 것도 우리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그러니까 그 음악의 악기가 울려서 소리가 퍼지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그 공간 안에 있는 모두가 공평하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요. 네. 귀에 들리는 소리가. 그것처럼 평소라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시간은 공평하게 주어지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한자의 그런 한자라는 단어에 얽힌 그런 역사, 한 글자에 담긴 역사나 스토리 이야기를 이해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그런 생활 단어들, 생활 언어를 느끼는 감각도 조금 더 풍성해질 수 있기 그러네요. 때문에 이렇게 한자를 처음 배우는 단계에서는 글자 하나하나의 그런 의미를 되짚어보고 토파보는 것이 한자 공부의 첫걸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좋은 팁을 지금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질문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음악 듣고 와서 계속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음악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 두 번째 음악은 언니네 이발관 가수님들께서 불러주신 혼자 추는 춤입니다. 이 노래는 세상에는 슬픈 이야기, 슬픔이 너무 많다, 이야기가 너무 많다 이런 그 가사가 나오고 그래서 슬픔이 없는 세계로 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지만 이 노래의 마지막에는 우리 모두 다 같이 노래하고 춤추는 그런 문장으로 끝을 맺게 되어서 그 슬픈 마음을 조금씩 나누어 갖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위안이 될 수 있는 노래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 노래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오늘 한자 줍기를 품고 오신 최다정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임근선 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예전에 논어 맹자 공부한 적 있어요. 최다정 작가님 말씀 들으니 다시 공부하고 싶은데 사서삼경 어떤 순서로 공부하면 좋을까요? 그 질문. 네. 사서 삼경 중에서 우선 사서를 먼저 공부를 보통 하고 그리고 사서 논어맹자 대학 중용 중에서는 논어를 먼저 읽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저도 논어부터 읽었었거든요. 이 논어는
공자의 그 말씀을 제자들이 남긴 기록인데 그 네. 문장의 호흡이 짧고 또 공부에 임하는 그런 자세나 마음가짐이 많이 담긴 문장이기 때문에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이 논어를 읽는 것이 아. 그런 공부를 계속 앞으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추진력이라던가 그런 동기부여가 굉장히 되는 문장들이 많기 때문에 논어를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맹자 같은 경우는 논어보다 호흡이 더 긴 문장들이라서 논어를 읽고 그 다음에 읽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학 중용 같은 경우에는 철학적인 그런 심오한 그런 이야기들이 네. 많이 담겨 있어서 물론 논어 맹자를 공부하시면서 함께 읽으셔도 좋지만 조금씩 천천히 음미하시면서 대학 중용은 공부를 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추천드립니다. 와, 네. 이 공부하실 때 네. 이 책에 보니까 백문이라는 아, 것이 네. 나오던데 그게 어떤 건지 좀 우리 카페인 분들께 얘기해 주세요. 백문은 이렇게 띄어쓰기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한자 하나하나가 모두 다 붙어 있는 네. 그런 글의 상태를 백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보통 구두점도 하나도 없고, 네네, 뭐 구두점이 띄어쓰기도 없는. 없고, 뭐 어디서 끊어 읽어야 되는 것인지도 알 수 없는. 이제 옛날 책들 고서들을 보면은 네. 그렇게 구두점이 끊겨 있지 않고 그냥 다 글자리 다 붙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이런 사서의 그런 한문의 문법을 이런 책들로 고전들로 익힌 다음에 이제 그런 백문 같은 그런 옛 문인들이 남긴 그런 시나 산문 같은 것들은 보통 다 백문이기 때문에 네. 그런 글들을 읽는 훈련으로 이렇게 옛 경서들을 읽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백문은 그렇게 다 붙어 있는 글을 말하고 이제 한문 번역을 하는 그런 훈련을 그 교육기관에서 받을 때에도 네. 이렇게 백문의 구두점을 어디서 끊어 읽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훈련하는 그런 것이 한문 공부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간찰이라고 하잖아요. 편지글. 네, 맞습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필기체로 그냥 가볍게 썼던 그런 편지글 같은 경우는 그 필기체 그 글씨의 어떤 습관 같은 것들을 모르면 해독하는 것 자체에 너무나 또 많은 에너지가 들어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간찰, 서간문, 이 간찰 옛 편지글인데 이 편지글의 언어는 또 다른 문법으로 쓰인 것들이 많거든요. 네. 그 편지글에서만 쓰이는 그런 단어나 표현들이 있고 또 이렇게 투식으로 그렇게 쓰는 표현들도 있고 네. 그 편지글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굉장히 빠르게 적어야 하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그 편지를 쓴 그 사람의 성격이나 필체에 따라서 그쵸. 혹은 뭐 그 당시에 그 편지를 쓴 사람이 굉장히 아팠던 그 병중에 있던 사람이 쓴 편지라던가 이런 것이 그 편지 글 필체에 다 남아 있더라고요. 그런 게 또 굉장히 좀 각별히 절절함으로 다가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이 간찰, 이 서간문의 세계는 또 더 공부를 해야 하는 세계입니다. 저도 그렇군요.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네. 김기은님은 네. 최다정 작가님 저 질문 있어요. 저는 5년 전부터 한자의 매력에 쏙 빠져 도덕경, 명심보감에 이어 지금은 논어를 필사하고 있습니다. 작가님께서 애정하시거나 다음 책으로 추천하고픈 책 있나요?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제가 경서 이야기를 많이 드렸으니까 이 경서 말고 다른 책을 소개를 드리자면 조선시대를 살았던 여성학자가 남긴 책인데요. 네. 강정일당이라는 학자이고 이 학자가 공부한 흔적 그리고 이 강정일당 학자가 남긴 그런 시문을 모은 그 책이 문집이 번역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일당 유고라는 이름의 책이고 이 책이 번역되어 있는데 저도 최근에 이 책을 다시 꺼내서 읽고 있거든요. 이 네. 강정일당이라는 여성 학자가 그 당시에 이렇게 사서삼경을 어떤 마음으로 공부를 했고 또 그걸 공부해서 굉장히 불우했고 그리고 불우한 환경에서도 공부를 뒤늦게 시작해서 진심으로 공부를 좋아하고 그 공부를 또 자신의 생활에 반영하면서 살았던 인물인데 그 인물이 남긴 시와 또 수필 또 공부에 대한 그런 마음을 담은 책이라서 이 책 정일당 유고 안에도 이 강정일당 학자가 이 특히 중용을 많이 공부했던 학자인데 네. 이 사서를 어떻게
읽었고 어떻게 자기가 해석했는지 이런 것들이 많이 담겨 있는 책이라서 이 번역서를 읽어보시면 지금 우리가 이 논어맹자 대학 중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이런 것에도 조금 힌트가 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 최병주님 삼자경부터 보세요 하시면서 한자 초심자들은 세 글자씩 된 문구들 모음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배운다고 이렇게 또 많은 카페인님들 한자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좀 사연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책 안에서 정말 이렇게 줍고 주어서 이렇게 딱 저희 곳간에 넣어놓고 싶은 단어가 참 많았는데 앞서 1부에서 이제 섬광이라는 단어를 살짝 또 얘기를 드렸었고요. 두꺼비가 사는 달. 전 달에 토끼 말고 다른 동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굉장히 또 오랜 역사가 있는 네. 세계더라고요. 네, 보통 토끼를 많이 떠올리는데 이게 한시를 읽다가 저도 네. 이 섬광 혹은 이 섬자 자체가 달을 가리키는 그런 글자로 한시에서 쓰이는 것을 보고 저도 그게 또 새삼스럽게 다가오더라고요. 이 맞아요. 달에 어떤 생명체가 살고 있다라고 상상하는 게 굉장히 오래된 우리의 상상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또 굉장히 특별한 위안으로 다가왔었고 이 섬광이라는 단어가 저한테 특별히 다가왔던 것이 되게 좁은 방에 살 때였거든요. 근데 그 방에 그래도 창문으로 달빛이 굉장히 잘 보였던 네. 방이었는데 그 방에서 이 글자를 만났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얘들 다들 해주시는 얘기들이 굉장히 또 흥미롭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혀 몰랐던 단어를 새롭게 발견하는 기쁨도 있었지만 원래 많이 쓰는 단어인데 이게 이런 한자로 이런 의미가 있었어? 놀라게 됐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분위기. 분위기가 지금 흩날릴 분, 애워쌀 위, 기운 기. 흩날리는 눈으로 애워싸여 형성된 기운. 눈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여기에 늘 이렇게 사철 들어가 있는 줄은 몰랐어요. 네, 저도 그래서 이 분자가 쓰인 분위기를 다시 곱씹어 보면서 이 한자줍기에 이 글을 썼었는데요. 이 분자가 흩날릴 분자가 그 한자의 모양이 위에가 비우자거든요. 네. 그리고 아래에 있는 그 분자는 이 소리를 나타내는 글자인데 그 이제 비나 눈이 천천히 흩날리는 그런 모습을 담은 그런 뜻을 담은 글자인데 네. 저희가 분위기라는 그냥 말을 이 분자의 한자 의미를 모르고 그냥 지금 우리의 분위기 이렇게 그쵸. 분위기를 이 말을 사용할 때에는 분위기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눈이 흩날리는 그런 모양을 담은 이 글자가 이 분위기라는 단어를 구성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 그 분위기라는 그 단어를 쓸 때 그게 약간 시각화되어서 눈에 보이고 또 그런 눈이 올 때의 그런 냄새라던가 이런 그 그쵸. 아우라 분위기가 한꺼번에 그게 느껴지는 게 이 한자를 평소에 생활 속에서 각별하게 여기는 것에 묘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 정답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의 사대문 중 평소엔 닫혀 있다가 가뭄이 들면 열린 북대문. 지금 고은정님은 다정문이요 라고 이렇게 사연 주셨는데 다정문인가요? 아쉽게도 정답은 숙정문입니다. 숙정문. 숙정문은 왜 평소엔 닫아두었다가 가뭄이 들면 여나요? 제가 책에도 담아두었듯이 이 숙정문은 원래 이렇게 사람들의 출입을 위해서 지은 문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대문의 격식을 갖추기 위해서 만들었던 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평상시에는 닫아두었다가 책에 적어두었던 것처럼 그런 격식을 치러야 하거나 기우제를 치러야 하거나 이럴 때 열었던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숙정문입니다. 오늘 북카페에 오셔서 이렇게 두 권 책, 특히 오늘은 또 한자줍기 중심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북카페에서 느낀 오늘 우리 카페인 분들의 분위기를 고려해서 뭔가 선물처럼 또 주고 가시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갑작스럽게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이긴 한데. 지금 새해잖아요. 그래서 네. 조금 희망찬 또 기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글자로 희망이라는 그 단어를 이룬 글자인 망자를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망자가 바라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원래 이 글자가 형성된 것은 흙더미 좀 이렇게 높은 흙둔덕 흙더미 위에 올라가서 먼 곳을 바라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오래 전에는 아마 이 글자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달을 올려다보는 이런 의미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어. 그래서 희망하다, 기대하다 이런 의미도 그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름다운 달을, 밝은 달을 바라보다라는 그 마음에서 비롯되어서 이 망자가 희망하다, 기대하다 이런 뜻이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새해의 출발점에 선 상태에서 이 망자의 의미를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네. 좋습니다. 오늘 카페이님들 이 망자 한번 손글씨로 써보시면서 이 선물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 오늘 끝곡은 사람 또 사람 가수의 사람 또 사람이라는 아, 노래입니다. 네. 이 사람 또 사람이라는 가수님들께서 불러주신 이 사람 또 사람이라는 노래가 저한테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던 적이 많은데요. 결국에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이 노래를 들으면서 많이 합니다. 사람들 속에서 울고 사람들 속에서 힘들기도 하지만 또 결국에는 사람들과 사랑을 하고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면서 이 삶을 살아갈 의미를 찾기 때문에 네. 결국엔 우리가 우리의 종착지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이 북카페 초대석을 마치면서 마지막 마침표로 이 사람 또 사람이라는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저희 책 내시면 또 저희 북카페 나오시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많은 힘을 얻어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카페인 분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